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리플, 그리고 XRP는 이제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XRP를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XRP의 거대한 전환점,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XRP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 간 국제송금을 혁신할 코인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XRP의 시작이었고 우리 모두가 열광했던 이유였죠. 스위프트라는 넓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대체하고 수수료는 거의 없이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비전.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정작 그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은 XRP를 외면했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XRP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물밑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기적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금융도구로 진화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진화에 대한 것입니다. XRP의 발목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은 바로 규제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2020년 말이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SEC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XRP는 리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판매한 미등록 증권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XRP가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판명된다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은 아예 취급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던 거죠. 이 법적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면서 XRP의 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비전이 좋아도 규제의 칼날 아래에서는 어떤 은행도 섣불리 XRP를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에 도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이것이 바로 은행들이 XRP를 외면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은행이라는 집단이 가진 본질적인 보수성도 큰 장벽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은행의 핵심 업무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수십 수백 년간 쌓아온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곳이죠. 그런 은행 입장에서 리플이라는 특정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XRP 네트워크에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를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제3자의 시스템에 국가 간의 돈줄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은 훨씬 더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스위프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거나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리플의 빠른 송금 기술 리플렛은 도입하면서도 정작 가격 변동성이 있는 XRP 토큰의 사용은 배제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도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굳이 XRP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을지도 모르는 장벽이 바로 가격 변동성입니다. 국제 송금에서 브릿지 자산, 즉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통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바로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1억 원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XRP를 중간 다리로 쓴다면 먼저 1억 원을 XRP로 바꿨다가 미국에서 그 XRP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단 몇 분 혹은 몇십 분 사이에 XRP 가격이 10% 급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도착했을 땐 1억 원이 9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죠.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XRP가 실제 은행 시스템에 도입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규제, 보수성,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장벽이 XRP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거대 은행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이 시장의 빈틈을 파고드는 새로운 개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몸집이 가볍고 변화에 빠른 핀테크 기업들과 일부 지역 은행들이었죠. 이들은 거대 은행들처럼 복잡한 규제나 내부 정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었죠.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 중동처럼 해외로 돈을 보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신흥시장에서는 XRP가 제공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비싼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기존 송금 시스템 대신 거의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XRP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솔루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렇게 대형은행이라는 정문을 뚫지는 못했지만 핀테크와 신흥시장이라는 쪽문을 통해 XRP는 현실 세계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최근 옵션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XRP와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베팅하는 콜옵션, 수요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위험에 대비하려는 풋옵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큰손들, 스마트머니들이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XRP와 같은 특정 알트코인들이 가진 미래 가치와 잠재력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시장이 이토록 XRP의 미래를 밝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단연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두 똑똑히 봤습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시장의 기대는 다음 차례, 즉 이더리움을 넘어 XRP 현물 ETF 승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AXP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HRX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는 HRX가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인정하는 주류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XRP 가격이 연말에 무려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측일 뿐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ETF가 단순한 기대감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XRP의 가치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리플사가 직접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XRP는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XRP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가장 강력한 보완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송금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가치가 안정적인 RLUSD를 이용해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100만 달러를 보내면 정확히 100만 달러가 도착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가격 변동성 문제를 이 LRUSD가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그 RLUSD를 빛의 속도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보내기 위한 연료 또는 다리 역할로 사용되는 겁니다. 즉, 거래의 안정성은 RLUSD가 책임지고 그 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은 XRP가 책임지는 완벽한 이원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는 XRP 생태계에 안정적인 달러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엄청난 자금 펌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RLUSD의 등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XRP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RUSD의 사용이 늘어나고 유통량이 급증하면 자연스럽게 리플 네트워크, XRP 레저 위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지불되고 이 수수료는 영원히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RLUSD가 널리 쓰이면 쓰일수록 수수료로 소각되는 XRP의 양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에 풀려있는 XRP의 전체 유통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XRP의 가치를 꾸준히 우상향시킬 숨겨진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XRP의 실사용처가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플의 ODL 온디맨드 리퀴디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과거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하려면 거래 상대방 국가의 은행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미리 예치해둬야 했습니다.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엄청난 자본 낭비였죠. ODL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이상 돈을 묶어둘 필요 없이 송금이 필요할 때만 XRP를 중간 다리로 삼아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ODL 서비스를 통해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송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수많은 핀테크 결제 업체들이 XRP를 숨겨진 브릿지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때 그 배경에서는 XRP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신흥시장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XRP를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사용에 기반한 아주 탄탄한 기본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5월로 예정된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A 그룹의 XRP 선물 상품 출시입니다. CMA 그룹은 그냥 그런 거래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파생상품 시장을 움직이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XRP 선물 상품이 상장된다는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XRP에 투자하고 또 가격 하락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XRP가 점차 주류 금융시장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기관들의 참여는 XRP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극심했던 가격 변동성을 줄여 가격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XRP는 은행 송금을 바꿀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감에만 의존했던 투기적 토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XRP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대 은행의 외면이라는 난관 속에서 핀테크와 신흥시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스스로의 약점이었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CME 선물 상장이라는 기관 자금 유입의 통로까지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XRP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디지털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요. 방금 분석해드린 리플의 사례처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 투자자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따라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별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 자료와 실시간 시장 핵심 이슈, 그리고 수급 동향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걸러내고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만을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여러분의 현재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나타납니다.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입니다. 기입해 주신 번호는 정해진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확인한 뒤 각 연락처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인데요. 저는요,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이 훗날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회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